문화예술은 탄생하는 순간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창작자의 손을 떠난 뒤에도 끊임없이 공연되고 재생되고 재창작되죠. 오늘 모실 분의 작품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어디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뮤지컬 연출가, 그러면서 또 영화 감독이기도 한 장유정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뮤지컬 연출가이자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도 하셨고요. 극작가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직함이 진짜 많으실 텐데 뭐라고 불리는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하네요. 아, 그래요? 감독님? 연출님? 유정 씨? 유정 씨? 아무도 안 부르니까요. 네. 그렇게. 내 이름에 자신 있다 이건가요? 아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감독이 좋다, 연출이 좋다, 극작가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일을 마치 대표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저의 입장에선 다 동일한 자식 같은 다 너무나 애정 가지고 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뭘 하나 딱 대표성을 가지기는 뭐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 마음 편하게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어려워졌는데 오늘 뭐라 그럴까요? 그럼 오늘은 연극을 요새 하고 계시니까 네. 연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장유정 연출님. 자, 연극 연출가이시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 얘기를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하는 작품이 더 드레서. 네. 연말부터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1942년에 그러니까 전쟁 중이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네. 영국의 한 지방 극단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네. 노년의 배우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227번째 리허한 공연을 앞둔 상태에서 혼란에 빠져요. 외부에서는 막 공습이 오고 본인은 본인대로 기억을 잃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힘들게 드레서라는 그 자기 옆에 있는 보피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공연을 올리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로널드 하워드라는 극작가가 쓰셨고 그분이 1980년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83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동명의 영화로 만든 이 작품으로 주연 배우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금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BBC에서 만든 영화로 안소니 호킨스와 이안 맥컬린이 주연을 맡아서 또 호연을 벌인 영화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배우들이 좋은 분들이 오네요. 되게 배우 입장에서 탐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드레스 역할도 그렇고 서 역할도 그렇고 선생님 역할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와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아야 하는 어떤 고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아져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쟁 중에 나는 왜 예술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인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나는 지금 왜 살아있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선생님들하고 작업하는 게 굉장히 귀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 선배님들? 네. 네네. 지금 박근영 선생님하고 정동원 선생님 그리고 송수 선생님 같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의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를 들면 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원 선생님하고 박근영 선생님하고 두 분이 해석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감각 있게 가운데로 맞출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요? 죽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것이 훨씬 경력이 좋고 어린 제 입장에서는 내 그릇에 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큰 선에서 맥락에서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꽤 큰 교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라고요? 그러면 박근영 씨께서 주연하실 때와 정동원 씨께서 주연하실 때 내용이 다릅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그 두 분은 표현이 다른 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릿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햄릿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도 작업하고 있고 지금 동시에 일본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할 수도 있죠. 물론이죠. 네. 그렇죠. 근데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의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는 동일하지만 네. 선생님 두 분이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하는데 결국은 햄릿이 가야 될 지향할 지점, 드레서가 가는 지향할 지점만 명확하다면 약간의 그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용인해 줄만 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둘 다 봐야 됩니까? 그럼 좋죠. 그래야지 좋습니다. 그 차이도 알고 네. 각각의 배우들께서 표현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거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대사예요. 내가 원하는 건 망각뿐이야 라는 거를 한 분은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한 분은 거의 절규하면서 자, 한번 해봐 주세요. 어떻게 하는데? 전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흉내. 왜 자, 이런 박근영 걸- 선생님 왜 버전. 그러시는 거예요? 자, 박근영 아니요. 선생님 버전입니다. 근데 어쨌든 네. 선생님은 그러니까 대강의 흉내만. 선생님은 네네. 그 순간에 질문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망각뿐이야 하면서 이제 얼굴을 짚으면서 약간 울어요? 그러니까 절규하는 오열, 거죠. 절규? 절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동원 선생님은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 있는 상태에서 네. 내가 원하는 건 망각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표현이. 와, 엄청 다르네요. 네, 그런데 앞에서부터 쭉 보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와. 버전이 이렇게 다른 것이 연출의 그릇도 넓히고 관객들에게는 재미도 두 배로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그게 이게 굉장히 엄청 재밌어요. 다르군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었어요, 저도. 왜요? 그러니까 우리 작품을 보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비슷한 감정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표현이 처음에는 다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셔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하는 게 저희가 한 6주에서 8주 정도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테일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하나의 몸체가 되는데 그게 이제 디테일이 아직 다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닐 때는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도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연출자가 원하는 것이 정말 맞나? 이것이 가는 것이 해석이 같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서로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과정을 만들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서로 다른 두 선생님 배우들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겠군요. 많이 했죠. 그렇지만 선생님 두 분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어차피 본인 역할만 딱 하시니까. 서로도 대화 안 하시고? 서로 대화는 하죠. 네.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동료니까 대화는 네. 하지만 같은 역할 배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각자 존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맞았잖아, 네가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존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각각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저희도 조명이라는 게 약속이 있고 예. 그리고 그렇죠. 큐라는 게 다 있잖아요. 네. 네, 뭐 음악이 나오는 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살짝씩 다르게 하는데 그걸 이제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연출 입장에서는 거의 두 작품 하다시피 차이를 두고 해야 되겠네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텍스트가 있고 네. 그리고 무대라든지 약속된 것들이 있으니까 무대 위에서의 컨벤션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다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배우들이 서로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뭐라고? 네. 됐어 라고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라고 했으면 됐어 것도 달라질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리액션과 액션이 달라지면서 선생님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작업하고 같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배우들의 리액팅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근데 이 제목이 일단 더 드레서잖아요. 네. 더 액터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드레서는 뭐 하는 직업인가요? 드레서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연 중에 이제 연기자들의 의상을 전환을 돕고 그리고 의상을 챙기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네. 작품 속 안에서는 저희 작품은 1980년대 이야기잖아요. 드레서로 그러니까 1940년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서로 등장하는 노먼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의상만 체크하고 갈아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의 파트너처럼 연기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말 관리 감독을 해줘요. 매니지먼트처럼, 에이전시처럼. 그래서 늘 선생님의 곁에서 헌신하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을 썼던 로널드 하우드라는 작가는 네네. 피아니스트라는 작품 아시잖아요. 영화요? 예. 네네. 그 영화의
대본을 쓴 대극작가셨거든요. 그러시군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실제로 드레서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완전 무슨 조수 내지는 비서 내지는 뭐 그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었나 보네요. 거기에다 버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소울메이트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어시스트 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이 초연된 게 2020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생각보다 이 작품 생긴 거 생각하면 엄청 늦게 됐네요. 그 전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는 좀 짧게 작업을 했었고, 그랬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이제 2020년에 공연 됐었을 때가 코로나 타이밍이었었어요. 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초연 당시에 네. 그리고 재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연이 2021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당시 이제 거리두기 좌석제가 있다든지 거리두기를 하고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연이은 공연 취소들이 있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저희도 취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극 공연이 코로나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홍보를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도 관객들은 오시기가 힘들었을 뭐 거예요. 꺼렸죠. 꺼렸는데 예, 예. 일단 떨어져 앉지, 공연할 때마다 소독하지, 뭐 등등등의 이유로 예. 제일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셨던 네. 배우 그런 게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네. 이번 작품은 직접 각색도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 각색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은 1940년대를 배경으로 네. 1980년대의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0년대에 한국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이야기가 어렵거나 컨텍스트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불필요한 변수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최대한 작품이 가져가려고 했었던 핵심 그리고 정수 이런 것들은 좀 살리면서 필요 없다거나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연을 딱 연습할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없었던 대사가 좀 더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있는 대사 좀 더 많이 조금 더 수정 보완한 건데 뭐 일상이 깨지고 문명이 위협당해도 우리는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플러스가 됐었죠. 그래서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공연을 겨우겨우 근근히 올린 이 선생님이 무대에서 커튼 끝에 하는 대사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가 위험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가면 동시대성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대사도 그런 방식으로 썼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위로가 되네요. 네. 근데 저는 코로나 때 저희가 공연을 올렸을 때 무슨 코로나의 공연이야.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막 발레하고 있잖아요. 근데 1950년대에 실제로 국립극장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공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혹은 환경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번 그 시즌은 사실 출연하는 배우들도 어마어마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 역할에 박근형, 정동환, 그리고 드레서 역할에는 송승환, 오만석, 송옥숙, 정재은 두 분은 어떤 역할인가요? 사모님 역할이죠. 사모님 역할로 이렇게 6분이 하는 건가요? 그 외에 맷지라는 캐릭터가 있고 옥순비와 제프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맷지는 무대 감독이고 옥순비하고 제프리는 배우입니다. 맷지. 예, 6명입니다. 이렇게 배우들을 섭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쭉 준비하시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초연부터 시작해서 배우들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혼자서 하기가 힘드실 때 다른 분이 같이 오신다든지 해서 뭐 굉장히 돈독한 사이라는 게 재미있고요. 팀 전체가? 팀 전체가 엄청 돈독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체가 모였는데 선생님 옆에 이렇게 사모님, 역대 사모님도 쫙 서서 사진 찍고 예, 좋습니다.
누가 이렇게 연습하는 스타일들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확 굴리다가 실제 해보는 거는 몇 번 안 하는 걸 선호하실 것 같기도 하고, 누구는 막 한 10번 20번 반복하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각이 나올 때까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공연 연습은 조금 달라요. 영화랑 달라가지고 다 알고 들어오시죠. 6주 연습이나 혹은 8주 연습을 예, 한다는 그럼요. 걸 알고 네. 있는데 이제 스타일이 조금 다르시긴 하죠. 예를 들면 런스루라고 해서 끊지 않고 쭉 한번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이제 그 일장만 좀 열심히 봤으면 좋겠다, 안 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쉬는 시간을 잘 지켜드리고 아, 그렇죠. 쉬는 시간 중요하겠네요. 시작하는 시간은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끝나는 시간은 한 10분이나 20분 전에 끝내드리고, 요거만 잘 지켜주면 대개는 그냥 연출이 하자는 대로 하십니다. 네. 어르신들과 일할 때 어려운 네. 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작품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 일했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래요? 이를테면 네. 박근영 선생님 이제 디렉션을 할 때 공연을 연습을 쫙 했어요. 네. 그럼 막 1시간 40분씩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나면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다 힘들죠. 앉아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 제가 디렉션을 할 때 제가 거꾸로 이제 무대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눈높이가 제가 더 높잖아요. 예의 바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점 이제 저도 허리 아프니까 무릎을 꿇고 예. 디렉션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대에서 무릎을 꿇고 객석에 앉아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습실은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무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연출석 바로 앞쪽에 있는 큰 공간이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눈높이가 네.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네. 그죠? 죄송해요. 일어나면 눈높이 달라지죠.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안 되잖아요. 86세 선생님한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낮춰지다가 네. 점점 그러다 이제 무릎으로 항상 기어다니면서 디렉션 한다고 해서 제가 조 감독에게 연출 한 25년, 30년 하면 도가니가 아주 튼튼해진단다. 아, 또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예, 어른들하고 작업할 땐 그런 게 있긴 한데 선생님들이 그걸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아유, 없죠. 요구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연극 더 드레서 관람권을 저희가 문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11일 수요일, 12일 목요일 사흘간입니다. 각각 한 분씩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다로름극장에서 관람 가능하고요. 관람 원하는 날짜와 성함을 샵 0302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이 더 드레서라는 작품이 이제 연극이니까 저는 연극을 할 때 그 음악도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맞춰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형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럼 원형에서 주는 음악을 그대로 쓰십니까? 아니면 뭐 저기 연출이 생각한 새로운 음악으로 바꾸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때그때 달라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네, 있군요. 그럼요. 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천승세 선생님의 봄물이 터졌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거는 시대 배경이 어쨌든 근현대란 말이죠. 네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로 음악을 전체를 다 깔았었어요. 네. 그냥 그게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사맞지 않은 상황에서 생기는 코믹함이 있었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더 드레서는 1940년대에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불리우고 들었었던 라디오에서 나왔었던 음악들을 전체적으로 다 넣었었습니다. 그래. 1940년대 음악. 네, 40년대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곡한 곡들도 몇 가지 있기는 해요. 네. 뭐 타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같이 들리는 음악들은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음악들을 썼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음악을 듣는다고 1940년대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나죠. 모르죠. 왜냐하면 그 40년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모르죠. 예, 예. 그런데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죠. 무드라는 기운. 게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뭐 2000년대생들이 김광석 노래를 들었을 때 본인이 살아있을 때 노래가 아니잖아요. 태어나기 아니죠. 전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940년대의 음악이 주는 정서라는 게 있고 사실 또 많이 노출도 됐어요.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곡이 2차 세계대전에서 들었던 음악이다라고 정보를 흡수하지 못하지만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그 음악을 한 곡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중에 어떤 거 들어볼까요?
리리 말렌이라는 곡을 제가 추천하는데요. 이거는 가사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시인이자 이제 교사였던 한스 라이프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 시에다가 1938년에 독일 작곡가가 곡을 붙였어요. 그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41년에 알려졌었고 그때 방송국이 워낙 부족하니까 매일 밤 음악이 나왔대요. 근데 이걸 음반이 많이 없으니까. 네네. 네네. 근데 이제 같은 주파수를 듣는 거예요. 여러 진영이. 네. 그러니까 영국군도 좋아하고 아이고. 독일군도 좋아하고 그래서 병사들이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가 나오면 잠시 이제 전쟁을 좀 쉬고 감정을 같이 공유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아유, 이 사연만 해도 참 정말 기구하네요. 네. 이 노래만 끝나면 다시 총뿌리를 겨눌 것 같은 상대인데 노래가 나올 때는 잠시 네. 우리 이 노래 나올 때 싸우지 말자. 그렇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아마 언젠간 들어보신 곡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옛날 노래지만 네, 언젠간 들었을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곡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라레 안데르센의 음성입니다. 릴리 말린. 라레 안데르센의 음성이었습니다. 릴리 마를린 함께 들으셨고요. 9302님께서 김종욱 찾기 같은 유쾌한 작품을 연출할 때와 더 드레스 같은 진지한 작품을 연출할 때 연출님의 디렉팅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오, 좋은 질문인데요. 생각지도 다르겠죠. 못했어요. 다르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차를 이제 초행길이니까 차를 잘못 들어간 거예요. 네네. 네. 그럴 수 있죠. 그 순간 엄청 패닉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의 나와 네. 지금 여유로운 나는 다른 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눈이 막 쌓여서 너무 행복해. 네. 그게 같은 것처럼 사실 비극을 연출하거나 희극을 연출한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나의 모습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을 생각했을 때 보면 다 인간이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봉착하게 되면서 겪는 일들이 쭉 나온다고 치자면 그냥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코미디는 정극이나 비극에 비하면 조금 더 연기나 연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매팅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장르적 속성이니까 실제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면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 마음 상태를 컨트롤을 하십니까? 그거 컨트롤할 수 있으면 너무 훌륭하죠. 그래요? 컨트롤 하나도 안 돼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오늘 코미디 연출해야 되는데 나 지금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기분은 늘 나쁠 수 있죠. 촬영하러 날아가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싶죠. 그래요? 자, 지금 코미디 연출해야 되는데.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두렵죠. 무섭고.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게 연출이 뭔가 기분이 안 좋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제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어떨 때는 제가 준비한 것과 또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면 비행기라도 계속 날아요. 영화 현장이라는 건 개라도 계속 울거든요. 네. 근데 원하는 만큼 준비한 만큼 하는 거는 쉽지 않고 비행기 나르는 그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소리죠. 그래서 계속 촬영하려고 하면 막 비행기 난다고 스탑 이렇게 돼요. 요새는 저기 배달 오토바이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소리가 이제 더 납니다. 외지에 가면 비행기하고 개 소리가 가장 크죠. 걔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름에는 매미 소리 때문에 매미. 되게 어디 안에 그러니까 세트장 가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찍을 때는 늘 변수가 생기죠. 그러네요. 네. 그런 변수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현장의 감정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마음 상태에도 컨트롤을 못하면, 그러니까 실제 제 마음이야 컨트롤이 안 되죠. 내가 너무 싫고 너무 좋고 이건 너무 행복하고 이건 너무 끔찍하고 이걸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야 할 수 있는 평온한 상태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일 앞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마음은 잘 감추고 밖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죠. 예. 오늘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4883님. 디렉션 하실 때 연기를 보여주기도 하시나요? 대배우들 앞이라서 떨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떨려요. 하십니까? 연기를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금 엄청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는 엄청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상태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때는 걷는 게 다르지 않겠어? 뭐 않겠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다리가 더 빨리 움직이게 될 거고 그리고 눈을 제대로 딱 응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흥분한 상태라면 다급한 마음에 계속 호흡이 위로 올라가고 손가락이 떨리고 그래서 진짜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어디에 넌 방점을 줄 것 같아. 정말 그게 너무 오랫동안 겹쳐져 있었다면 하나도의 힘을 줄 거고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면 너의 방점이 생길 거고 대사에서요. 네가 생각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죠. 그런 식으로 디렉션 하는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면 너 때문에 하나도 없어.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실 이거는 동작 말고 그냥 화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하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배우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 여기 A라고 치자면 네. 배우는 B거든요.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B가 C가 되거나 혹은 심지어 창문이 되거나 혹은 빗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연출자이고 사실 예스노우만 잘해줘도 사실 중간에 갑니다. 그러면 연출자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인 건가요? 이런 사람 이런 감정 표현은 어때요? 정도인 건가요? 제가 해석하는 거가 있죠. 있을 그러니까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혹은 서로 공유해 나가고 또 설득 당하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연출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어떤 발명가라기보다는 발견가에 가까워요. 그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배우들을 만나서 톡 터트려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긁지 않는 복권들인 거예요. 난 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애초에 너무너무 아니라고 하면 같이 일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무대 위에 와 있고 촬영장 앞에 와 있어요. 거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잠깐 딴소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거를 내가 발견해낸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또 연출 역할을 하신 지 이제 거의 30년이시잖아요. 25년 됐습니다. 조금만 올려칠게요. 제가 뭐 나이가 몇 개인가요? 알았어, 25년. 20년이라고 합시다.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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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 몇 년 됐지 20년, 않습니까? 예. 네. 그동안에 그렇게 연출님 생각할 때는 이 배우의 잠재력은 내가 찾았다. 내가 발굴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배우나 그랬던 포인트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 엄마 아빠들이 잘 키워주신 거예요. 아니 그거 본인이. 당연히 그랬죠. 당연히 그랬는데 그 본인들도 몰랐던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표현 같은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걸 연출님께서 보기에 넌 이런 게 있는데 싹싹싹 긁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라고 찾아줬던 그런 기억 있으세요? 진짜 생각을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신선하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신선해요. 네. 너무 신선하고 누가 있을까? 이한희 배우가 예를 네. 들면 이한희 배우님이 키 브라더 큰 때 네. 그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맞죠. 네. 브라더 때 오로라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코믹한 역할이에요. 예. 근데 아직 극한 직업이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배우가 했었던 연기들이 그렇게 엉뚱하고 위트 있는 역할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이한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건 알지만 코미디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금발이 너무해라는 뮤지컬을 같이 했었어요. 그 작품도 코미디를 많이 하는 작품은 아니었으나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작품이 굳이 얘기하자면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건 영화에서는 코미디적 요소가 좀 코미디적 있었죠. 요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공연은 그 영화만큼은 아니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이한희 배우가 가지고 있는 상상 외의 것들이 저는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본격 코미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의를 했고 본인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시나리오를 주고 한 3일 후에 바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기억에 일단 남네요. 네. 그다음에 본인 안에 있는 코믹한 요소를 지금 뭐 코미디어 배우 너무 잘 쓰고 살고 계시게 이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근데 알고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남들이 그럼요. 몰랐을 뿐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김무열 배우님도 네네. 처음에 정직한 후보 원할 때만 해도 김무열 배우님 워낙에 액션도 너무 잘하시고 전국도 너무 잘하시니까 근데 코미디를 하시나?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현우 배우님은 정직한 후보 2 때도 네.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두 배우 다 개인적으로 잘하는 배우들은 아니었고 공연계에 있었으니까 공연을 보러 가고 서로 인사하는 관계는 되었었는데 공연은 이제 좀 2시간 동안 쭉 가잖아요. 그럴 때 약간의 그 호흡이 있어요. 아 그럼 저 배우가 코미디를 잘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코믹한 그래요? 역할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캐스팅을 하려고 할 때 투자자나 다른 제작자들을 이렇게 설득해야 될 때 좀 어렵기는 하죠. 아 그렇겠네요. 아 이 사람은 그런 요소가 없잖아요. 뭐 이런 반응이 있을 네.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근데 공연 봤는데 한 1시간 23초쯤 23분쯤 됐었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연기를 할 때 요런 표정이 굉장히 코믹해서 이렇게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확신이 영화면 있어요. 들이밀기 좋은데 그죠. 연극이라 공연 본 보여줄 적이 게 없으니까. 없군요. 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라이브하기 때문에 전 더 배우를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공연을 많이 본 것이. 그러네요. 네. 7610님 브라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한희님 노란 우산 들고 밝게 웃던 장면이 참 기분 좋았어요. 찰떡 캐스팅이었습니다라고 문장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 사실 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네, 더 드레서 얘기를 원래 하고 있었고요. 이거 관람권 저희 문화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11일 수요일, 12일 목요일 사흘 중에 하나예요. 각각 한 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다루름 극장에서 관람 가능하고요. 관람 원하는 날짜와 성함을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네. 자, 푸른 하늘님께서 연출님의 씩씩한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더 드레서 연습 현장 분위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았겠죠.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뮤지컬 많이 하셨는데 뭐 김종옥 찾기도 그렇고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날들 이런 작품들이요. 이 작품이 그 지금 하시는 커리어의 시작인가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되셨나요? 그러게요. 그죠? 저도 맨날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저한테 아니 어떻게 하다가 공대 나와가지고 아나운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맨날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저는 특히나 연출을 이 장르를 몇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게요밖에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정말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연출 시작 자체는 연극을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보게 됐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극 하면 뭘 해야 되지? 근데 당장 보이는 건 이제 연기니까 연기를 해볼까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걸 시작한 지 한 3일 만에 한 것 같아요. 왜요? 못하니까요. 자의식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고 있는 데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배우들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인내심이 없었고 재능도 없었어요. 그런데 연극 너무 하고 싶고 네. 확실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있죠. 네.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근데 연극 되게 하고 싶다.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제 힘이 세면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이런 거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연출로 연출부로 들어가셨군요. 네. 조연출로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뮤지컬 하게 된 거는 영국에 잠깐 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뮤지컬들이 어마어마한 뮤지컬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이런 작품들을 보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제일 끝에 있는 그 발코니석에서 이제 보면서 막 꿈을 꿨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인도에 가게 되고 발리우드 영화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꾸치꾸치 호텔이라는 작품이 국민 영화였었어요. 인도에서? 네. 그래서 그 영화를 한 1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힌디였는데 어떻게 그냥 봤어요. 그래서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냥. 계속 보니까 대충 이야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보면서 이런 또 뮤지컬 영화도 있네라고 생각하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당시에 제가 한예종 연출과를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배우는 해보셨는데 4월 만에 그만두셨을 때 그만두실 때의 느낌이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못할 것 근데 같아요. 뮤지컬 연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뮤지컬 영화를 보다가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기보다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사람이 참 언제 뭐가 어떤 길로 연결될지 진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계기가 있었어요. 연기하면서 살만데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뭐 관두고 말고도 없죠. 시작한 게 제대로 없으니까. 근데 계기라는 게 그런 게 참 인생이 그래요. 그 운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도 뭐가 아무것도 기회가 안 일어나면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켈빈 맥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학교에 계실 때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교환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뮤지컬 쓰고 연출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업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근데 살면서 누군가 그렇게 넌 너무 잘해 이런 말 잘 안 해주잖아요. 한국에서는.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정말 힘을 내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다 그랬어요. 예. 모두 다 넌 주인이었어요. 넌 주인이었어요. 넌 주인이었어요. 그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그 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뮤지컬계나 공연계에 있어요. 진짜요? 누구요? 이름 한번 대봐주세요. 추민주 배우님, 우리 얼마 빨래 이름도 있고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칭찬이 정말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도 이렇게 저희 조감독이나 배우들이나 조금만 잘하면 노벨 연기상 만들어야 된다. 너는 노벨 연기상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아카데미 조연출상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정말 칭찬을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해요. 저는 또 그 연출님 그 경력을 보다 재밌었던 게 김종욱 찾기였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고 20년 전에 본 게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억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 연출도 하신 거죠? 네, 연출도 했죠. 학교 다닐 때 그 작품을 썼었어요. 처음 만든 겁니까? 네, 학생 때. 와, 그럼 그때 그 학교 대단했네요. 빨래도 만들고 김종욱 찾기도 만들고 그랬네요. 그렇죠. 이제 수업에서 이제 해야 되는 타임. 빨래는 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오당신하고 빨래는 다 졸업 작품이었고요. 예. 제가 졸업 작품을 12월 25일에 했고 네. 빨래가 저희 바로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2월 달이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뽑기를 늦게 그러니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저희 극장을 철수해야 되는데 네. 바닥천을 굉장히 예쁘게 무대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걷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당시에 이제 기술 감독님께 이거 바닥천 한 15일 후에 치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공연 하나 더 하고 싶어서요. 어차피 방학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4학년이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안 돼 이랬으면 금종욱 찾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네. 바닥천은 예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바닥천이 아까워서 만든 프로라고요? 좋아요. 네. 예. 그래서 뭔가 한번 하고 싶고 네. 그럼 사람 몇 명 안 나오고 연습 금방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3일인가 써서 만든 작품이 김종욱 찾기였죠. 진짜로? 네. 그래서 연습은? 15일 연습했어요. 15일. 네, 그래서 1월 10며칠에 공연했으니까 12월 25일 날 공연 올리고 1월 10며칠에 공연했으니까 12월 25일 날 졸업 작품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극본 쓰기 시작해서 1월 10며칠에 네, 공연을 올렸죠. 첫 공연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졸업을 했으니까 공연은 그 한 번밖에 못 했군요. 그때 공연을 하고 그 네. 공연을 진짜 우연히 그 당시 이상우라는 연출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얘네들 방학 때 뭐는 공연을 하나? 이러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공연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라고 하셔가지고 슬로바키아에서 하는 이스트로폴리타나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페스티벌 같은 거였는데 거기 아시아 대표로 저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고 저희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공연을 했고 그때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예술전당에서 공연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CJ에서 공연을 사가고 싶다라고 된 거예요. 참 성공한 사람이나 작품의 얘기를 들으면 다 우연과 행운의 범벅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 안 한 사람한테는 우연과 행운이 와도
못 잡는 거죠. 그냥 로또를 사야 로또가 당첨이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안 사면 로또를 당첨이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공연을 안 하면 대본을 안 쓰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해야죠. 참 대단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 작품이 영화되면서 영화의 감독으로까지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영화 감독 가는 거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이미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데. 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연극원 연출과를 나왔기 때문에 연극 전공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연극 조연출을 했었는데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도저히 불가하니까 영화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영화사에서.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상원이 바로 옆에 있었고 영상원 친구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수업을 많이 듣게 됐었는데 영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경험이 돼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영화 감독 제의들이 몇 번 있었고 준비를 했으나 제가 부족한 탓에 영화화까지는 안 됐었던 거죠. 그 촬영 직전에 엎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있었는데 네. 김종욱 찾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제작사 대표님께서 오셨을 때는 저는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여서 다른 영화 감독님이 하시기를 원했었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고초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결정한 후로부터는 돌아보지 않았죠. 그 회사랑 15년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두려웠군요. 결정이 두렵죠. 저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는 계획은 있는데 목표를 막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 계획. 내일 전에 제가 보기도 했었지만 프로그램에서 보기도 했었지만 6시에 일어나라는 것을 목표화한다면 계획을 되게 디테일하게 잡잖아요. 근데 저는 계획을 디테일하게 잡지 큰 목표가 별로 없어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을 하게 되고 드라마를 하게 되고 영화를 하게 되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엄청 두렵죠. 불안하고. 근데 그럴 때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2, 3년이 날아가 버리거나 그 전에 일들이 없어지게 되더라도 이걸 하면서 나한테 굉장히 보람을 주겠구나. 나한테 어떤 삶의 가치를 풍부하게 만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별로 사랑에 빠지듯이 확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 빠지고 확 이제 일단 결정한 거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성격이 뭘 하기로 했을 때 집중하는 힘에는 도움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죠.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거 개가 짖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툴툴 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지점이고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장유정 연출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끝으로 요거 한번 되게 궁금합니다. 또 뭐 하실 거예요? 저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목표 없어요. 그냥 올해 하기로 한 약속한 작품들이나 열심히 잘해서 계획된 거 잘 치우자. 네, 하루하루 열심히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약속한 거 그 결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살자. 네, 그런 정도입니다.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자. 네, 대단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대단한 목표지 않을까 싶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막 일로만 소모하는 건 또 슬프니까 서글프니까 해요.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출가 장유정님, 연출가, 감독, 공연 연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장유정님의 오늘은 연출 쪽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현재 국립극장에서 공연 중인 더 드레스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